대구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내일로 꼭 1년이 됩니다. 갑작스런 감염병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위기를 극복하며 이제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대구의 감염병 대응 체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지난 1년, 대구시 투인데믹 대책추진단의 민복기 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상황부터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예. 가족 간 모임을 통한 연쇄 감염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려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희들 예측한 대로 아마 당분간은 대구나 경북에서 10명에서 20명대 정도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네. 이는 설 연휴 동안 이동량이 증가된 거와 지금 이번 주부터 방역 지침이 좀 낮춰지면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30명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18일 대구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일주일 만에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때를 다시 떠올려 보면 참 혼란스럽고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 그날 밤에 저희들 밤을 새면서 이제 시청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1월에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에서 중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감염 자체가 팬데믹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예측을 하고 다른 도시보다는 좀 더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 상황이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닥쳤을 때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19일 다음 날 군의관 공보의 간호장교 차출과 군병원이나 대구 동산병원 접수를 시작을 했고 바로 21일에 이제 대구 동산병원을 거점병원으로 받았고 22일에 공중보건의들을 이동검진에 바로 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입원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발생하는 상황은 너무 안타까웠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빨리 대구시 사회의료봉사단을 가동해서 이제 입원 대기하고 있는 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증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빨리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꾸고 그래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생활치료센터를 같이 건의해서 3월 1일부터 생활치료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5월부터는 점차 안정세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통계 보면 5월부터 8.15 전까지는 대구의 확진자가 하루 평균 1명 정도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많은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더라도 대구 영북 시도민들께서 따라와 주시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고요. 네. 많은 외신에서도 보았지만 정말 대단한 시민들이다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고 운동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이제 전부 시민들이 함께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지자체에서는 이제 전문가의 그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이 방역 정책을 같이 했다는 것들 굉장히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하나하나가 많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드라이브 스루나 이런 혁신적인 방안들을 우리가 대구에서 시작했고 생활치료센터를 처음 시작했다. 그다음 선제적인 검사를 해서 빨리 이제 검사를 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대구가 세계적인 방역 모범 도시다 이런 말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대응 체계도 좀 많이 진화한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나요? 첫 번째는 시민 참여형으로 모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던 방안들, 그게 공무원들의 헌신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그 선제적인 검사와, 그 다음에 취약계층, 우리가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병원,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의 사회와 건강보험공단이 2019년에 선제적으로 모든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감염 안심존 사업이라는 걸 미리 했기 때문에 작년에 요양원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침 변경이라 그래서 우리가 2015년 메르스 때 이제 지침으로 처음에 방역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고 응급실 폐쇄 같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지침 변경들을 예방의학과 교수들이 빨리 이제 건의해서 지침 변경을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은 멀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감염병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올 한 해를 백신 접종과 방역을 얼마나 동시에 잘 가지고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혼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작년에 우리가 독감 접종 때 사망건이 독감 백신과 관련이 있다고 오해가 되는 부분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이런 게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정부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께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 호응이 돼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장기적인 것은 이제 감염병이 앞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감염병 전문 병원을 반드시 유치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책과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완성해 나가야 될 것이며 거기에서 아시아에서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교육 허브 센터로서의 역할을 메디시티 대구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이렇게나마 안정을 찾게 된 건 시민들의 협조와 또 희생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그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고 하더라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부탁드린 거는 경제가 어렵고 너무 힘들더라도 주변에 소외계층이 없도록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찾아보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던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고 운동은 정말 대구 경북 시도민 아니면 전 세계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가 같이 마스크 쓰고 운동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복기 단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KBS 뉴스 소중한 제보로 채워주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